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나게 충격적인 이재명의 재판 선거법이 무기한 연기가 되는 소추 특권을 이게 마음대로 넓게 해석해서 대통령 5년 동안 이게 재판을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데 서울 고등법원 이재권 판사 충격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법 카르텔이다. 이재권 판사는 우리법 연구의 논문집에 보면 이름이 분명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재심을 결정한 이런 데 좌파 중에 좌파 판사다. 근데 어떻게 이재명의 전화비죄로 10대로 유죄가 난 걸 재판을 연기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리에도 반하고 국민의 여론도 국민의 64% 압도적으로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 반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방송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첫 방송에서는 이재권 고등법원의 재판 무기 연기, 이게 법리적으로나 또 국민의 뜻으로 보나, 그리고 이제 공범자들 보나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비판 방송을 속보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탄 두 번째 방송으로 이제 뭘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게 절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재판 연기도 법원의 결정이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고할 수가 있다. 재항고죠. 대법원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절대 그냥 재판 연기 결정을 수용하지 말고 대법원에 바로 항고를 제기해라, 재항고를 해라.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자.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는 못하니까 대법원이 한번 판결하면 끝이다. 따라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두 번째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 충격적인 연기 세 번째 방송으로 과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다른 하급심 재판부에서도 연기 결정이 될까? 재판이 중단될까? 이 문제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재판은 크게 보면 재판부는 이제 세 군데로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대장동 재판. 대장동은 이제 위대하고 FC, 그 다음에 백현동 이렇게 재판 4개가 병합돼 가지고 현재 중앙지법의 33부에 있는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도 중요합니다. 수원에는 이제 대북 송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법카 이게 병합이 돼 가지고 2개가 이제 11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에 무죄가 나왔지만 위정교사, 요게 고등법원 또 따로 이제 3부에 또 있습니다. 크게 위정교사, 그 다음에 대장동 본재판,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이렇게 3개 재판부가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번에 연기가 된 공직선거법은 이재명이 혼자밖에 없잖아요. 단독 범행이잖아. 공직선거법은. 근데 그래서 이게 연기를 해도 다른 공범자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재판은 전부 공범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 고심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장동 재판에 공범이 정진상인데 그러면 이재명이만 연기하고 정진상에는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진상까지 연기해버리면요. 그러면 시효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소시효만 있는 게 아니고 재판도 일정 기간 내에 안 끝내면 물론 길어요. 재판 시효가 길기는 길지만 그러게 재판도 시효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 몇십 년 뒤에 또 재판하면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제 정진상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이재명만 중단하고 정진상만 재판을 하면 그러면 형평도 안 맞고 특히 정인들이 정진상 재판에 정인이 한 200명 넣었다. 근데 이재명이는 반대 신문 안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재명이가 5년 뒤에 또 재판한다. 이런 경우에 정인을 또 불러달라. 이러면 골치 아프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게 진행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중단하면요. 그러면 이게 또 형평이 뭐냐면 김용이나 이화영이처럼 이게 재판이 나는 단독으로 기소돼가지고 내 말게 억울하네. 나도 병합해 줬으면 이재명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형평 문제 또 생기거든요. 이화영이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재판은 중단되고 왜 내 것만 이게 진행하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아주 심각한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중단이 실제 공직선거법보다는 좀 더 고심이 클 거다. 왜? 공범자들도 중단시킬 거냐? 공범자들만 진행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선거법은 그게 없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이제 이재명만 중단하면 끝나니까.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판사 성향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재권이는 이제 제가 우리법연구회 좌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재권. 근데 다른 판사는 어떠냐? 아직은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이제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는 이제 대장동 본재판 판사인데요. 제가 아무리 주의 평판도 들어보고 해도 여는 이제 정치 판사라 보기 어려워요. 뭐 그런 데서 재판 진행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워낙에 대통령 불러가지고 재판 계속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 다 불러서 법정에 세워놨고 또 순방한다는데 뭐 G7을 간다든지 뭐 나토를 간다는데 또 재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확실한 거는 선거법에서 난리되는데 지금 이게 선거법에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나머지 재판은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재판은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게 대장동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18일 한 번만 하면 이게 날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다. 이 말인데. 과연 이게 대장동은 재판을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아니,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국민들이 문제이긴 문제죠. 뭐, 물론 이게 49% 국민이지만, 개딸. 그럼 이게 어떡할 거냐? 참 이게 큰 문제예요. 뭐 판사 자체는 이게 제가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김동연 있는 정치 판사죠. 호남의 김동연 전임자는. 근데 이진관은요. 이진관은 이제 1973년생인데 고향이 경남 마산입니다. 마산 나와서 이제 서울법대는 엘리트고 실제 연수원 32기인데 아주 원칙 판사예요. 연수원 32기 서울법대는 오는데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73년생. 원칙 판사, 정치 판사는 아니다. 그건 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이진관도 많이 평판을 들어봤거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을 재판을 대장동 재판을 4, 5년을 해야 되거든요. 4, 5년은 FC만 정인이 500명이니까 대장동 재판도 정인이 뭐 한 170, 80명, 2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떡하냐 말이에요. 5년 동안. 심각한 문제죠. 현실적으로. 이걸 중단해놔도 이게 문제야. 또 5년 뒤는 또 어떡할 거냐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판사 자체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워낙 정인이 많아서 과연 이게 5년에도 못 끝내거든. 재판 일주일 2번씩 해도. 이게 문제다. 더군다나 이게 순방이나 막 떠들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원에 대북 송금 지금 이게 이화영 때문에 이게 말이 많잖아요. 이화영이가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간단하게 이재명이 공범 아니냐. 이거는 이제 빨리 해서 끝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송병훈 부장판사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돼. 원래는 이게 대북 송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제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이화영이가.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알아선 거니까 이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죠. 실제 이제 여는 이제 송병훈 판사입니다. 여도 이게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주 원칙적인 판사입니다. 송병훈은 이제 연수원 35기입니다. 전임자 신진우 부장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전임자가 신진우 부장판사고, 그 다음에 후임이 송병훈. 이거는 이제 77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어려요. 77년생이고, 연수원은 이제 35기입니다.
35기. 고향은 이제 그 상주고등학교 나왔어요. 경상도 그 상주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이런 이제 이것도 원칙 판사입니다. 뭐 제가 지역을 보고 뭐 경상도면 원칙 판사다, 전라도면 정치, 이게 아니고요. 실제 그 호남 판사 중에 정치 판사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경상도라고 이게 다 이게 정치 판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평판이 그렇다는 거죠. 판결과. 송병훈 판사는 이제 그 상주 고등학교 성균관 법대 나와서 35기 77년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화영이가 대법원까지 났기 때문에 이걸 이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중단할지 아니면 이게 재판을 진행할지 이것도 이게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이화영이가 있거든요. 중단하면 다 할지 아니면 이게 또 이화영이하고 김성태 둘이만 하면 이화영이 진짜 열받죠. 이화영이가 왜 내만 계속 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가 입을 열 수도 있잖아요. 입을 열 수도 있다고 이미 7년 8개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주목되는 거는 이렇게 대북 송금 판결이에요. 이화영이만 입을 여느냐 또는 이게 이화영까지 다 중단하느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만 중단하느냐 다 진행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그래서 이제 이거 수원 재판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이성한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위정교사. 이거는 진짜 이것도 간단하거든요. 위정교사는 이제 1심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충분히 이거는 뭐 원래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았고 김진성 씨 위정한 사람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게 정인이 없어요. 검찰도 이게 정인할 게 없죠. 정인이 없죠 뭐. 이재명은 이게 무죄 받았으니까 정인이 없고요. 요게 그 기일은 추정돼 있지만 요것만 이게 그 재판해도 이재명이 날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 기일이 추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일을 잡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재판은 이게 기일이 지정돼 있고 근데 위정교사는 이미 이거 대선 전에 추정해 놨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이게 어떻게 될지. 이성한 판사 자체는 이게 천재형으로 정치 판사는 아닌데 또 이제 주심은 정치 판사고 판사가 3명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이거 선거법은 재판이 연기가 됐지만 그렇게 나머지 3개 재판이 있다. 나머지 3개 재판이 선거법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공범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다 취소할 거냐, 이재명만 취소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형평성이나 또는 이게 심리 방식이나 증거조사, 엄청난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다른 재판도 중단될지, 진행할지. 야, 이게 진행만 하면 대박인데, 진행만 하면 이게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또 재판을 받는 이것도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 경우에 또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진행하면 이게 그냥 안 가고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지 바로 이게 법원 결정도 없이 그냥 헌법재판소로 뭐 권한대행 심판이나 헌법소원 바로 갈지 원래는 이게 그게 안 되거든요. 법원의 결정,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원래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게 또 만에 하나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제가 새 재판부 중에 한 재판부만 해도 이게 이재명 피고인 재판합니다. 오세요. 이러면 이게 또 나라가 한번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나머지 3개 재판부도 전부 이게 이재권 재판부처럼 전부 이게 꼬리를 다 내려버린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판사 중에 제대로 된 판사가 한 명도 없네. 참 이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게 그 중단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하면요. 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전원재판부에서 또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게 재판 중단된다고 하면 대법원도 이게 완전 꼬리 내리네. 또 이런 게 또 엄청난 비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두고두고 지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파문이 예상된다. 뭐 저는 편하게 일관된 입장이죠. 저는 재판 무조건 이게 중단되면 안 되고 중단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게 2천만 명 서명 운동으로 무조건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 이거는 뭐 저는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이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재판들은 이번 재판하고 다른 게 공범자들이 있고 또 이게 증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쉽게 중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